네,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성형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인구 1000명당 성형 수술 건수가 13.5건으로 2위인 그리스나 3위 이탈리아보다도 성형 수술 받는 인구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요. 성형 기술도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멀리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까지 이 성형 관광을 오기도 하죠. 흉터를 없애거나 기형인 부분을 재생 복원하는 목적도 있지만 더 아름다워지려고, 그러니까 미용 목적에서 수술을 받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 등장하는 범인은 이 성형을 도피의 목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성형을 받아서 다른 사람 행세를 했던 건데요. 이 성형까지 받아가면서 범인이 위장하려고 했던 가짜 신분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1년 3개월이나 경찰의 추적을 피한 범인이 검거된 결정적 단서 무엇이었을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해 보시죠. 사건의 시작은 2014년,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요? 예. 그것이 이제 2014년 1월 9일 새벽 1시쯤입니다. 예. 이때 어떤 여성이 이제 신고 전화를 걸은 거죠. 그래서 같이 있던 남성이 흉기로 자해를 한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사실은 범죄를 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이 있던 남성이 자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보니까 현장에 흉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연인이 있던 자리에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신고 내용입니다. 놀란 여성이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일단 여성은 마지막 목격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사를 강도 높게 해야겠죠. 당연히 이 사람이 사망하면 항상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제1 용의자가 되는 건 맞죠. 여성을 그 대상으로 이제 수사를 했는데요. 네. 이 두 사람 관계는 연인 관계인데 사실은 이 2012년경에 서울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이 남자 30대 남성이거든요. 이 여성은 40대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아이하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부남을 만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이혼을 하기로 하고 위자료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좀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이 굉장히 위로해주고 아마 감싸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하고 불륜이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2년간 그게 이어졌는데 자,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속히 이혼을 하고 본인하고 합쳐야지 맞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차일피일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2년 넘게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어졌다고 그래요. 지연됐다고 그래요. 그러다 다툼이 이제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일날도 그렇고 길거리에서도 싸우고 집에 가서도 그 싸움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 자, 일단 여성은 참고인 신분입니다. 여성을 조사해서 저런 진술을 얻어냈을 텐데 일단 남성과 여성이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의심이 짙어지거든요.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네, 이 여성이 남성이 자해한다고 신고를 했죠. 그래서 신고를 했으니까 참고인 신분을 일단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 여성이 수사를 좀 더 해보고 조사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원래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확인했을 때는 급히 짐을 싸서 도피를 한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았고요. 이후에 이제 대전으로 이동을 해서 사건 발생한 지 무려 1년 3개월 동안이나 경찰의 추적을 피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만약에 부검이나 검안 같은 걸 하면 이게 자해에 의한 상처인지 아니면 타인이 낸 상처인지 이런 게 좀 구별이 될 것 같기도 한데 당시만 해도 여성을 바로 긴급하게 체포하거나 피의자로 입건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자, 일단 조사 이후에 바로 여성이 도망을 갔다는 게 더 의심스럽고요. 궁금한 것은 아까 1년 3개월, 15개월 동안이나 도피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도피를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참고인 조사를 받는 순간요. 이미 이제 본인이 깊숙이 들어가면 의심받고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나름대로 아주 본인의 어떤 이점 상황을 잘 이용해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어쩌면 말이죠. 이 참고인 조사를 하고 도망갔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아무리 그 남성이 내 연인인데 자해를 했다라고 해도 네. 금방
부처장님 얘기한 대로 또 앵커님 얘기한 대로 이것이 본인이 자해를 한 건지 네. 이걸 찌른 건지를 봐가지고 네. 긴급 체포를 할 수는 없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 배상훈 프로파일님, 이 여성이 사실은 경찰 신고 내용이랑 119 신고 내용이 조금 예. 일치하지 않았다면서요.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할 때는 상황에 대한 신고를 하는데 네. 119 신고할 때는 119 구조대원들이 물어봅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어야 되는 그건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흉기가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자기보다 얘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차 싶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119에서는 그러니까 조사는 참고인 진술을 받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119의 부분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그랬죠. 경찰에는 남성이 자해를 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119에 신고할 때는 뭔가 장난을 치다가 자기가 자기가 예, 있다. 이런 식인 거니까. 내가 장난을 치다가 내가 흉기로 이 사람을 찔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장난식으로 했는데 진짜 들어가 버렸네라고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진짜 자기가 말을 실수한 거죠. 근데 프로파일러님 그러면 119에 그 신고한 내용이 그 경찰에 이것이 공유가 안 아니면 됩니다. 전달이 안 되나요? 이게 지금 경찰하고 112하고 119가 통합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어요. 아하. 이건 사실은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국민안전처 부분에서 이거 두 가지 망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렇게 진술이 이렇게 여기 다르고 저기 예. 다르고 하는 거 보니까 더 의심이 짙어집니다. 도피 생활 아까 1년 3개월 예. 하는 동안 여성은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요. 이 여성이 15개월 동안 노출 안 되고 이 여성 입장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으면서 피할 수 있는 거는요. 조력자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숨은 조력자가 있었는데 바로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던 거예요. 쌍둥이 동생이 있었던 예, 거고요. 쌍둥이 동생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또 이 쌍둥이들 행동 같이 한다는 거 알기는 하지만, 도피할 때도 이 동생하고 같이 도주했어요. 오. 예, 같이 도주를 했고, 동생 명의로 구한 월세방에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동생은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따로 별도로 방을 얻어가지고 살면서 매일같이 언니하고 들락날락 한 거예요. 그리고 신분 감추기 위해서 모든 결제는 현금으로 했다고 합니다. 대포폰이라고 그러죠. 타인 명의폰. 예. 그거를 개통해서 쓰기도 하고 경찰 갔을 때, 병원에 갔을 때도 예. 건강보험증은 아예 사용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여동생의 생활 반응은 있지만 그렇죠. 이 범인인 언니의 생활 그렇죠. 반응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예. 되는 거군요. 예. 정말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도피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 그런데 놀랍게도요. 경찰이 이 여성을 잡고 보니까 얼굴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고 합니다. 참고인 조사 받을 때랑요. 성형수술 때문이었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에는 미용으로 시술했다고 진술을 합니다. 경찰에서는 처음부터 동생과 같이 도피 생활을 했고 똑같은 부위에 대한 그 보톡스라든지 시술을 똑같은 부위에 했고 똑같이 얼굴을 맞췄습니다. 도피 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서 성형을 한 거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쌍둥이니까 당연히 두 사람은 닮았겠죠. 닮았죠. 하지만 더 확실하게 똑같은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성형수술까지 했다는 건가요? 아, 두 가지죠. 이제 뭐냐면 일단 두 사람의 얼굴을 지금과는 바꾸는 거예요. 지금과는 바꿔야 되는데 한 사람만 바꾸면은 자기가 동생인 척을 못 하니까 똑같은 부위에 수술을 하고 똑같은 보톡스 시술을 받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과 변하게 하되 두 사람을 일치하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 걸리도록 하고 첫 번째는 걸린다면 동생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도 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쌍둥이는 유전자는 같습니다. 지문은 다릅니다. 네. 지문은 다르기 때문에 주민등록 번호가 다르고 주민등록증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그 사람 거를 갈 수는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굴은 당연히 확인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증을.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부분을 고친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도망 다녔습니다. 이 두 사람. 무려 15개월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했는데 대체 어떻게 잡았던 거예요? 경찰도 뭐 잡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언니,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언니의 행적을 계속 추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생 카드 쓰고 현금 쓰고 그다음에 뭐 병원 갈 때도 국민건강보험증 안 쓰고 그러니까 반응이 안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반응이 언제쯤 나타나나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2015년 3월 그러니까 범행이 있은 지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 동생 명의로 도시가스와 유선방송의
가입한 네.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그러면 그 위치가 그 이제 도시가스와 유선방송 가입한 그 위치 쪽으로 가서 휴대폰 분석을 했어요. 통화 분석 등을 했더니 동생과는 뭔가 다른 언니의 반응만이 이제 포착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여성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오피스텔에 수사관을 급파했고요. 3일 정도 잠복 수사를 한 끝에 이 여성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쯤에는요, 얼굴이 거의 같아졌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는 거의 방심했을 겁니다. 언제라도 이제 동생 역할을 해도 못 알아볼 거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일선에 있을 때 해봤는데요. 네. 이제 저 페이스오프라고 그러잖아요. 유사석유 하는 분이 이제 도주를 해갖고 거의 한 2년 만에 검거를 했는데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나타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문이 결정적인 없으면 역할을. 어렵습니다. 지문은 종생불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요. 만인부동입니다. 지구상에 지문이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 두 개 가지고 잡습니다. 저는 좀 그렇군요. 신기한 게 이 성형 수술이 아니라 보톡스나 필러 같은 간단한 시술인데도 인상이 그렇게 많이 변할 수 있고 몰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성형수술하는 그 브로커들은 네. 똑같이 해주려고 그러면 똑같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성형 기술이 예, 굉장히 예.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여지네요. 자, 이제 가장 궁금했던 거, 바로 대체 왜 이 여성은 남성을 살해했는지, 네, 나왔나요? 본인은 이제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결혼 약속을 하고 이혼을 안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싸우다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글쎄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초기의 진술로 돌아가면은 무엇인가 뭐 자기가 이제 장난처럼 하다가 칼이 들어가 버렸다 부분이랑 요 우발적인 부분이랑 뭔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뭐 우발적인 살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으로 그럼 인정이 됐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발적 살인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년이 이제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그렇고 선고가 됐는데 징역 10년. 예, 10년이면 사실 낮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 합의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피해자 보상도 안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그 남자가 이제 그 이혼 소송 중이었잖아요. 불륜이었고. 그래가지고 그 이혼을 빨리 끝내고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이 쌍둥이 언니가. 언니한테. 예, 그랬는데 이제 이 피고인이 말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걸 미처 못한 거예요. 소송을 빨리 끝내지 못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사실은 이 여자가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 집을 이렇게 소위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면서 문제를 찌른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가만히 돼서 그래서 10년이 됐습니다. 그 여동생 같은 경우는 조력자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이 사람도 처벌받았나요? 이건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범인 은닉죄, 범인 도피죄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친족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아하. 그걸 인적 처벌 조각 사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구성 요건과 의법성은 있지만 책임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할 수 없다. 내 누나를 갖다 내 언니를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족의 어떤 인륜까지 거슬게 그렇죠. 한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여동생은 무죄. 예, 무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순간에 연인을 살해한 뒤에 도피를 위해서 얼굴까지 바꾼 여성의 이야기.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살펴봤고요. 잠시 뒤에 실종자 찾기로 돌아오겠습니다.